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제가 내일 한 매체랑 한 유튜브 채널이랑 인터뷰를 하기로 했어요. 전화로 하면 안 되냐니까 굳이 오시겠다고 해서 어떤 거냐면은 뭐 연예인 작가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극적인 편집만 아니라면 뭐 제가 뭐 얘기는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아니면은 많은 작가들에게 요구하는 대답이 어떤 건지 알아요. 좀 약간 일방적이죠. 뭐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그리고 또 제가 어떤 채널을 보니까 사실 비판이라기보다는 좀 조롱에 가깝게 너무 희화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영상도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사람들이 비난을 하는 것도 비판을 하는 것도 그분들이 사실 감수해야 될 몫이긴 합니다. 자기가 선택을 한 길이니까.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연예인들이 작가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일들에서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법의 잣대라는 게 있습니다. 법의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 하지만 죄를 지은 사람 대 그냥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나 여러 가지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저는 항상 죄를 지은 사람과 이게 좀 그냥 내가 그냥 봤을 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물론 저도 작가들을 봤을 때 뭐 저런 게 무슨 작가야, 뭐 제 생각으로는, 제 머릿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되게 별로인 것도 있고 가끔씩은 좀 너무 지나치다 싶은 건 제가 유튜브 채널에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한테 가야 될 욕은 이 사람들하고 비슷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연예인 작가든 아니면 작품이 별로인 사람이든 그런 사람들을 비판을 할 수는 있습니다. 뭐 조금 더 심하면 비난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조롱을 하고 마치 굉장히 큰 죄를 지은 사람인 것 마냥 그러는 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사람 심리라는 게 참 그런데 자, 마을에 이렇게 대자보가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해봅시다. 두 개의 대자보가 붙어 있는데 한쪽에는 자, 살인을 한 사람 살인을 한 사람 100명의 명단을 이렇게 쫙 적어 놨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리고 한쪽에는 노상방뇨를 한 오줌 싼 사람을 딱 한 명, 누구, 김땡땡이라고 이렇게 써놨다라고 해봅시다. 사람들의 심리는, 자, 노상방뇨를 한 사람도 물론 잘못했지만, 잘못한 건 맞죠. 하지만, 당연히 살인을 한 사람이 훨씬 더 잘못했잖아요. 그렇지만, 사람들의 비난은 사실 어디로 갈까요? 살인을 한 100명보다 오줌을 싼 한 명에게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사람의 심리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에 대중들, 이제 뉴스나 매체에 다뤄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매장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물론 연예인들이기 때문에 이미지로 먹고 사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지만 가끔씩 봤을 때는 저게 저렇게까지 돼야 될 일인가 싶은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욕하는 걸 보면은 저 사람이 정말 막 어떻게 보면 살인자보다 더 나쁜 사람 막 그런 사람들 같은데 근데 그 정도는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실제로는 뭐 도덕적으로 조금 나쁜 짓을 했을 수는 있겠지만 세상에는 사실 훨씬 더 욕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들에게 뭐 비판, 뭐 비난, 뭐 그런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게 도를 지나치는 거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사람들이 물론 이제 인정을 안 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봤을 때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안 지워집니까? 근데 아무튼 그 사람들이 연예인이 작가를 하는 게 비판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죄를 지은 거는 아니잖아요. 자기가 작업을 하는 게.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예인으로서 이득을 얻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정도의 어느 정도 선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이 사람이 연예인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다라고 해보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잘 활용했던 사람이 자, 부활의 김태원 씨 같은 경우가 방송 출연을 안 하다가 언젠가부터 방송 출연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예능감을 살려가지고 많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자기의 음악과 밴드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예능을 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다면 뭐 필요한 것 같다. 뭐 옛날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했지만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하셨는데 자, 근데 부활의 김태원 씨가 예능에 나와서 그러니까 재기에 성공한 거잖아요. 옛날에는 뭐 유명한 뭐 이렇게 작곡가자 뭐 밴드의 리더였지만 아무튼 근데 이 예능을 하면서 더 이렇게 떡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은 누굽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손꼽히는 기타리스트고 엄청나게 곡을 잘 만드는 사람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제가 이제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굉장히 수많은 연예인들이 뭐 예능을 잘 해가지고 뭐 노래가 같이 뜨고 뭐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예능만 잘한다고 노래를 조금 더 알리는 계기는 될 수 있겠지만 그게 꼭 연결이 되지는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임창정 같은 경우에도 가수만 했을 땐 잘 안 됐다가 연예인을 예능을 하면서 얼굴이 알려지면서 노래도 잘 됐는데 근데 임창정이 조금 가려져 있었는데 그 예능을 잘 해가지고 이제 해보니까 그 노래를 근데 뭐 미친 듯이 잘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안 된 사람들은 얘기를 하면은 이게 인신공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수많은 연예인들이 예능을 하면서 뭐 다른 노래도 해보고 자기의 본업에 그런 게 했지만 그 실력이 안 받쳐주는 사람은 사실 그게 안 된단 말이죠. 아니면 내가 예능에 재능이 있으면 예능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연예인을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인지도가 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의 선까지는 이 연예인이기 때문에 인지도로 올라설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첫 개인전을 했었을 때 아무도 몰랐고 그랬지만 연예인들은 아무래도 유명하니까 첫 개인전을 하면은 좀 기사도 나고 사람들한테 알려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드려서 정말 솔직히 말해서 연예인으로 해서 인지도 그러니까 인기 있는 사람 중에 지금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있나요? 네. 저는 사실 제 생각입니다. 물론 조금 더 과장되고 조금 더 고평가가 돼 있는 사람들도 있을지언정 그냥 본인이 하고 있는 작업 정도의 지금은 평가와 그런 걸 받고 있다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해요. 네. 뭐 제가 누구누구 이렇게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그림을 사는 사람들이 컬렉터란 사람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팬심으로 내가 좋아하는 가수, 좋아하는 연예인이 그림을 그리면 그거를 살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작품을 사는 데 있어서 여러분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그림을 그렇게 그냥 저 사람 연예인이라고 사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이 연예인들이 내 파일을 저의 작가 파일을 이 사람들이 뺏어간다? 라고 저는 전혀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미술계에 많이 뛰어들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미술계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느냐? 전혀 위협이 되지가 않습니다. 네. 미술은 그렇게 가볍게 흘러가는 판은 아니에요. 저 사람이 연예인이라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 조금 더 주목은 받을 수 있을지언정 작품을 이렇게 한두 푼 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 이상. 네. 제가 봤을 땐 연예인 중에
작품으로 그렇게 큰 돈 버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솔직히 얘기하면은 여기까지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연예인 작가 중에 작품으로 저보다 많이 버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잘 안 보이거든요. 뭐 있을 수도 있겠는데 거의 없는 거. 그러니까 뭐 조용남 같은 경우, 조용남 작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음,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위협도 안 되고 저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내 파일을 뺏기는 것 같다는 생각도 안 들고, 사실은 저는 별로 관심은 없어요. 제가 그 사람들을 옹호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연예인인데 그림을 그리고 전시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120세까지 사는 세대인데, 세상인데 뭐 언제까지 같은 직업만 갖고 사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제는 뭐 어디 보면은 결혼도 두세 번씩 할 수 있을 거다, 할 거다 앞으로는, 막 그런 얘기도 나오고. 뭐 제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요즘 평생 직장이라는 것도 없잖아요. 근데 작가는 그림만 그려야 되고 평생 그림만 그리고, 물론 그런 사람도 있고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연예인은 뭐 계속 노래만 불러야 되고, 뭐 그런 사람들이 더 대접받기는 하겠지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데,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뭐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면 굳이 이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안 사면 되고, 음, 그냥 뭐 아니면은 아니고 관심을 안 가지면 되는데, 그러니까 비판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조롱을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저도 그렇지만 저는 그림에 인생을 걸고 그리고 있잖아요. 물론 저만큼 인생을 걸고 있지는 않다라고 누군가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본인은 진지하게 하는데 누군가가 진지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조롱하는 건 좀 아니라고 봐요. 희화화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제가 작가고 그 사람이 뭐 연예인이고를 떠나서 그냥 같은 인간으로서 누군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것에 대해서 저는 조롱을 하고 비웃을 자격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스스로는 제가 아까 제가 연예인 작가분들보다 좀 더 잘 나간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제가 그분들보다 위에 있다라고 생각, 그러니까 저건 저 혼자 생각입니다. 아닐 가능성도 커요. 물론 재산도 그분들이 훨씬 많겠지만. 아무튼 뭐 그분들보다 제가 위에 있다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현대 미술은 다양한 게 있고 내 취향의 것이 있는 거지, 뭐가 더 높고 뭐가 더 낮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 저 연예인 작가의 작품이 뭐 호당 얼마다, 호당 얼마다 막 이렇게 해서 하시는데, 호당 얼마가 더 비싸다라고 해서 더 좋은 작품이라고 인정받는 거는 연결이 안 됩니다. 네. 우리나라에 전혀 무명의 작가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보다 호당 가격이 더 비싼 사람 많아요. 호당 가격이 비싸면 무슨 뭐 미술계에서 인정받고 뭐 그런 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호당 가격이 높다 그래서 그게 더 좋은 작품 뭐 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꼭 그게 뭐 그렇게 되는 거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술계에서 인정을 받았냐. 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술계 사람들은 연예인 작가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고 하는데, 저는 좀 약간 좀 의무한 게, 미술계에 통일된 의견이 있나요? 미술계가 언제 모여가지고 저 사람 작품은 미술계에서 인정한 작품입니다, 거나 미술계에서 저거는 별로입니다라고 저는 언제 뭐 얘기를 한 적이 있네. 물론 미업 같은 데에는 조금 국가에서 좀 공인해 주는 곳이니까 미업에서 인정을 한다 안 한다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뭐 어차피 그거랑 활동하는 거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어, 자, 그렇게 보면 저는 그런 미술계에서 인정을 받았나요? 아니면 저는 무슨 유명한 뭐 저명한 평론가의 인정, 유명한 사람, 미술계 인사나 평론가의 인정을 저는 받았나요? 저는 뭐 친한 평론가도 없고 친한 미술 인사도 없고 뭐 알고 지낸 적도 없고 평론을 받아본 적도 없지만, 어떤 평론가를 저를 보면서 경멸하는 눈빛을 보내면서 뭐 저딴 게 무슨 작가냐, 저딴 게 무슨 그림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아마 여러분들 많은 작가들의 얘기를 들어보시면은 평단의 인정을 받거나 평론가의 인정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말 수준에 이르기 전까지, 어느 정도 뭐 세계적으로 가기 전까지는 욕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고, 그리고 사실은 세계적인 작가가 돼도 욕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습니다. 난 저 사람 인정 못하겠다, 이런 사람 있고. 옛날에 서태지 씨가 처음 나왔을 때 그 그러니까 그 음악 평론가 누구죠? 그 사람이 뭐 저런 게 무슨 음악이냐, 자기는 인정 못한다 그랬잖아요. 뭐 그런 활동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잘 했고, 네, 그 사람 의견도 바뀌었죠. 그러니까 미술계가 인정을 하느냐라는 게 제가 좀 이상해요. 미술계가 뭐 인정을 하는 그런 게, 그러니까 저는 미술계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미술 사람들은 전부 다 아웃사이더고 다 따로 놀거든요. 모르겠어요. 어디서는 좀 모여서 얘기를 하는 데가 있는지 모여서 술 마시면서 얘기하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누군 인정하고 누군 인정 안 하는, 여기는 북한이 아닙니다. 네. 서로 다양한 생각이 있고 다양한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술계에 누군가가 인정을 안 한다고 미술계가 인정을 안 한 게 아니에요. 네. 자,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누군가가 그 사람 작품을 2천만 원 주고 샀어요. 근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그게 옳다 그르다 판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또 여러 번 얘기한 거지만, 코인을 사는 게 내가 가치가 있다 없다 평가를 하는 거랑 상관없이 사람들이 거래를 하면 그거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개떡 같은 그림인데 뭐 몇천만 원 주고 팔렸어요. 근데 뭐 어떡합니까? 예. 자기가 좋아서 사겠다는데 사기를 당한 것도 아니잖아요. 사기라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아니잖아요. 네. 물론 거기서 또 더 들어가면은 또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반박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 뭐 모든 걸 다 제가 내기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남이 그 가치를 인정을 하고 자기의 자본을 들여서 구입을 한 거는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들이 저의 파일을 뺏어간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뭐 좋은 작품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아닌 작품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솔직히 관심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미술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모든 미술계에 접근하는 사람들, 저는 심지어는 3살짜리 아이가 그린 그림도 그거를 쉽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누군가의 작품을 깔본다라든가 조롱한다라든가, 그 사람이 심지어는 뭐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술이라는 거는 그러한 어, 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순수하게 해서 개인의 의견과 판단이 존중이 되고 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뭐 내일 인터뷰한 거는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좀 그래요. 네. 하여튼 사람들이,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데나 그런 데에서도 너무 몰아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너무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막 비웃고 조롱하는 게 아닌가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